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뜨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주도처럼 뜰 지역이 또 새만금이라는 얘기예요. 새만금이다. 그래서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제주도가 계속 끓고 지금 현재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인데 계속 부글부글 계속 끓는다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게 지금 엄청나게 호재가 뜨고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멈출 줄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제주도 땅값이 어느 순간 되면은 멈추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꼭지점에 물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이. 근데 제가 보는 제주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팔부동선까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팔부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끝에서 어깨 정도의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머리에서 머리 정도, 요 정도 수준급인데 요 정도 먹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충분하게 엄청난 정보가 있고, 정보에 비해서 아직 어떻습니까? 이 무릎에 있는 정도의 어떤 땅들이 사실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정보에 비해서 무릎에 있는 정도에 있는 땅을 지금 살금살금 매집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집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재테크의 어떤 시야를 이제 넓히는 건데,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새만금이 지금 현재 정보라든지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현재 이 무릎의 정도, 집가 상승은 현재 무릎 단계 정도밖에 오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제주도 당시 저희가 제주도 분양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주도 상업지역을 제가 분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업지역 그 당시 100만원대에 했었어요. 100만원대 초반에 상업지역을. 근데 지금은 생산관리조차, 계획관리조차가 다 100만원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 지금 상업지역이 얼마나 됐겠어요?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겠죠, 그죠? 그때 그때 분양을 할 때는 뭐였냐면, 제주도가 원래 한 번을 뜀박질했다가 한참 가라앉을 때였었어요. 가라앉고 나서 이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거다, 여기는. 재차 상승할 거에다는 어떤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자연 경관지구, 7대 경관지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주도가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됐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되기 바로 전에 저희가 그걸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세계 7대 경관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 부분들이. 왜냐하면 세계인들이 많이 다 알아주는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제주도가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땅값들이 올라갈 건데, 그때가 저희가 제주도에 투자했을 때 가장 바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상업적을 100만원대 초반에 저희가 분양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상업지역을 100만원대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을 제가 중간에 한 2년 전인가요? 저희가 4년 전에 분양한 것 같은데,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때 500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년 사이에 또 가격이 엄청나게 또 뜀박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얼마가 될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 텐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 그 당시 30만원짜리에서 50만원짜리 이렇게 하던 땅들이, 그러니까 30에서 50만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 땅들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 많았었어요, 부분들이. 근데 그런 땅들이 며칠 전에 나왔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평당 1000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제주도가 엄청나게 부글부글 끌어올랐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끓고 있는 중이다, 분들이. 근데 제주도가 예전하고 좀 틀린 부분은 어떤 차이를 두고 있냐면, 예전에는 어떤 관광인구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 관광인구가 유입이 되는 정도로 해서 제주도가 어떤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주인구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주인구까지. 그 이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찾고 땅을 찾아서 집을 찾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제주도의 상주 인구 어떻습니까? 전입 인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관광 인구는 유동 인구지만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직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주 인구죠, 그죠? 여기 상주 인구는 어떻습니까? 상주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냥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밭을 일군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주 인구, 그 다음에 관광 인구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제주공항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주공항으로. 그러니까 제주공항이 포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공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제주공항은 포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성산 쪽에다가 신공항을 어떻습니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신공항을. 그래서 성산 쪽에 이제 신공항이 이제 들어선다.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항공 수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교통 계획도 다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항공 수요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은 제 신공항이 들어오니까 신공항이 발표가 된 그 지역 일대로 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격 상승이 되겠죠. 부분들이. 그러면 신공항에 들어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엄청나게 다시 한번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할 거다. 근데 그건 뭐냐면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주도가 올라갔던 지역이 만약에 한 번 이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지역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된 지역들은 거기를 따라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한 10년이 되고 나면 제주도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제주도와 같은 어떤 집가 상승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 또 계기는 뭐냐면 중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대거 어떻습니까? 제주도 토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만약에 땅을 사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에다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중국인들은 뭐냐면 어떤 걸 좋아하냐면 관광을 좋아해요. 관광.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관광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광지역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광의 요소를 두루 갖춘 지역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관광 코드가 잡혀져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영종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새만금에 해당이 되는 지역 중에서 부안이 해당이 됩니다.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변산반도를 끼고 부안의 전 지역의 3분의 1 정도가 자연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거기가 관광지역으로 상당히 탁월한 지역, 입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한중 FTA를 통해서 한중 경역단지를 중국에서 새만금 내에다가 한 12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새만금에. 근데 갖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새만금의 배후 지역 중에서는 군산, 김제, 어떻습니까? 부안, 익산, 정읍 이렇게 라인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가장 코드가 좋아하는 코드가 어디냐면 관광 코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거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느 쪽일까요? 관광 코드가 잡혀져 있는 부안 쪽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분들이. 그러면 근데 부안 쪽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개발 계획에 비해서 뭐가 있냐면 아직은 땅값이 아직 무릎 단계에 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 자, 국책사업은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성공이 보장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공이 보장된 지역이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새만금 배후 라인의 보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라인 지역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왜? 국책사업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예전에 제주도에 다 30만원짜리 땅이 있었어요. 30만원짜리 땅, 50만원짜리 이런 땅들이 어떻습니까? 위치가 좋았겠죠. 그죠? 위치가 좋았는데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1000만원가 있는 땅도 있죠? 그러면 앞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 나중에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을 여러분 입지를 먼저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죠? 그거를 그 오픈한 땅이 바로 그런 입지를 자랑하는 땅이에요. 그런 입지를 자랑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아니 그만한 입지를 어떻게 잡고 있었을까? 저거 이거 잡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여러분들 저희가 땅을 하나 잡아오면 뭐 쉽게 해서 잡아오는 거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쪽 여러분들이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미 개발에 대한 호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개발이 되는 지역 라인에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은 어떻습니까? 손바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이긴 하지만 좋은 땅들이 매물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좋은 땅들은 값어치가 있잖아요. 또 비싸게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땅을 작업을 할 때는 뭐냐면 좋은 땅을 좋은 입지를 정말 최대한 값싸게 여러분들한테 고객들한테 제가 공급을 해야 그분들이 3년 5년이 지났을 때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못 벌겠어요?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땅을 잡을 때 회사 입장에서 잡는 게 아니라 고객이 샀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재테크를 통해서 10년 후에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기사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에 그 이사님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쪽에 이 부동산 땅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박 전우규 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토지 투자 10년을 내다봐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 새만금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전문가인데 전우규 대박 땅꾼의 부동산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분이 답사나 세미나를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예를 들면 왜 새만금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새만금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분들이. 그 이유는 하나다. 왜일까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왜 미래 가치가 있냐? 지금 보통 토지 투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투자금보다 더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맞죠? 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러한 면에서 새만금의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분명 10년 후가 기대되는 땅이다. 자, 필자는 때때로 회원들에게 10년 전 돈이 있었다면 평택 땅을 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전에 돈이 있었을 때 평택 땅을 여러분들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택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없었다라고 하면 접근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겠죠, 그죠? 네. 주변에 평택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분들이. 근데 평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배팅을 했었겠죠, 그죠? 네. 근데 10년 전에 평택의 모습은 어땠을까?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자, 10년 전에 돈이 있었다면 평택 땅을 샀을 것인가 라고 묻고 난다. 사람들은 무조건 샀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렇죠. 말은 그렇죠. 그죠? 근데 과연 실제로 살 수 있었을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택 땅을 10년 전에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평택 땅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평택 땅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400만 원이에요, 거기는. 응? 평택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30-40만 원, 이게 40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땅들이. 자, 마치 지금 우리가 허허벌판인 부안 땅을 볼 때 10년 후를 그리지 못하는 것처럼 평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기 부안, 새만금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새만금에 대해서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와닿는다 하더라도 과연 정말 평택처럼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이. 근데 10년을 내다보는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개발 계획의 주체를 먼저 살펴봐야 돼. 나오잖아요. 개발 계획에 뭐를 봐야 된다? 주체를 봐야 되는데 이 때문에 국책사업이 토지 투자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국책사업이. 국가의 개발 계획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 또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인 개발 계획도 역시 공개가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 투자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맞죠?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새만금이 국책사업인데도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 벌써 이미 새만금 방조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방조제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일단 방조다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니까 하나하나 이제 심는 과정이 필요한데 심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들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사람들 초기 단계에 투자하지 않는다. 왜? 지금은 초기 단계거든요. 여러분들 1980년대부터 하는데 그때가 초기 단계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이 초기 단계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단계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어떤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땅가격도 새만금 이후로도 계속 올라갔긴 올라왔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띄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예고를 하는 사인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새만금 개발 청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국채수하고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필자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무릎만큼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투자하기를 권한다. 가슴까지 올라온 상태는 눈에 보이는 공사 현장이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택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건물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들을 목격이 가능하죠? 그건 뭐냐면 그런 어떤 10년 전의 개발 계획 단계에서 이미 이제는 건물이 올라오는 단계로 해서 건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10배, 20배 이미 올라와 있고 현재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것들이 현재 새만금은 무릎을 조금 넘은 상태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바닥은. 그래서 한 무릎쯤에 사서 언제쯤 팔아라? 어깨 넘어 팔아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절대로 신도 이 바닥도 모르고 꼭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이 정도면은 바닥 무릎 근처까지는 왔을 거다라고 하는 사인은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오잖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볼 때 우리가 한 2년 전에 볼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을 때 딱 보니까 땅값하고 건물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프라이스 가격이 더 싸. 그러면은 이거는 빠진 만큼 거품이 빠진 만큼 빠진 상태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면 손해볼 건 없다. 요 시점이 바로 무릎 단계다. 자, 바닥 꼭지 이 바닥은 뭐냐면 무릎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내다 던지는 시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내다 던지는 시점. 응? 내다 던지는 그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거기가 바로 어떻습니까? 바닥인데 그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른다. 자, 주식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주식도 하다 보면은 주식도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어떻습니까? 바닥을 거의 찍어가는 사이에 어때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풍락을 주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이제 무릎 단계예요. 무릎 단계. 이제 꼭지에서 무릎 단계에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사람들 심리상으로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습니까? 빨아당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포심리를 자극을 해야 돼요. 공포심리를. 최종 마무리 단계는 뭐냐면 공포심리를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요 정도 상태에 가다가 거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바로 마지막 클라이막스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뭐냐면 여태까지 쭉 버텼어요. 버텼는데 뭐냐면 이게 바닥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심리적으로 여기서 다 내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물량들이 다 뺏겼는데 예를 들어서 100%였다라면 여기서 쭉 내려오는데 한 30%까지 여기 바닥 치면서 30%까지 물량을 다 뺏겼어요. 뺏겼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떨어지면서 마지막 10% 빼고는 나중에 다 뺏긴다고 합니다. 물량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마지막 물량을 어떻습니까? 떨이에서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바닥 치고 나서 가격이 급상승을 해요. 왜? 물량을 다 뺏어놓고서 이제부터는 이때가 바로 바닥인데 이때가 바닥인데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시죠? 누가 조종하는 것, 결국에는 시세 조종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원을 해서 시세 조종을 하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시세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개인들은 조종 못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시세 가격을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하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 어떻습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릴 때 개인들은 여기서 물량을 다 뺏기고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 팔고 나니까 더 떨어질 줄 알고 팔죠. 지하 이제 2층, 3층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더 잘 떨어지겠어. 그냥 안심꾼으로 그냥 묻어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마지막에서
이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떨어버리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건지자. 이것마저 만약에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인정 안 하고. 자, 뭐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요 시점에서 뭔 투자를 하냐면, 요 시점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경우라든지 할 경우에 대출을 많이 껴요. 막판에, 대출 껴서 주식 투자했을 때 여기서 뭐 굳이 많이 손해보겠냐 하는 심리로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신용거래를 많이 합니다. 신용거래를 많이 하는데 막판에 여기서 떨고요. 한 20, 30%를 막판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신용거래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청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청산이 되면서 그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폭락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막판에 그거를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그거를 다 끄집어 당긴 다음에 딱 쥐고 있는 거죠. 딱 쥐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는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은 여기서 또 뭘 또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니 한 번 올라갈 때 막 팍팍 올라가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기가 또 들어가니까. 외국인들이 시세를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또 중간에 요때 이제 또 개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가에 물리고 어떻습니까? 막판에 다 물량 뺏기고 맨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이라든지 개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인들의 매물 물량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요. 누구의 돈을 빼먹어야 된다? 잘 생각해봐요. 누구의 돈을 빼먹어야 돈을 벌어요.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의 돈을 빼먹어야 기관들이 수익률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기관들의 수익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 호재성 기사를 뿌리죠. 올라간다 끝까지 올라간다, 천장 뚫는다. 요때 뭐입니까? 여기서 살짝 팔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물량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물량을. 그걸 누구한테 떠넘긴다라고 하냐?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 나중에 거기서 이 개인들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이미 이쪽에서 100% 매수했다가 여기서 들어갈 때 한 20% 정도 잔량만 남기고 80%는 이미 다 털어버렸어요. 이미 털어버리고 여기에는 또 개인들은 100% 매수가 돼 있다고. 이분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또 다시 또 빠져나온다. 이분들. 모른다라는. 그래서 개인들이 거의 90%가 주식 투자하면 실패를 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절대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수법에 의해서 몰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네.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무릎에 사서 그냥 묻어놨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맞죠? 그냥 보지 말고 무릎에 사놨다. 그러면 나중에 요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있었다라면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분명히 요 상태가 아니라 요 상태에서 한 무릎 정도 단계에서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여기서는 당연히 급상승,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대기 물량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뼈대가 이미 거의 다 구축이 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대가. 지금 여기 지금 볼게요. 이어서 아까 자,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잘 보세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속도. 그러니까 뭐냐면 자, 비행기가 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죠? 올라갑니까? 팍 올라가죠? 뭐냐면 비행기가 가속도가 붙죠? 점점점 가속도가 붙으니까 바람이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준단 말이에요. 분들이. 그러다 속도가 더 많이 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떠버리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게 바로 가격 갭이에요. 가격 갭. 그 뭐냐면 단위 시간당 비교했을 때 자 3년이라는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그 전에 과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여기서 같은 3년이라고 하는 기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다? 여기보다도 몇 배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왜? 거기에 A라고 하는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A라는.
지금이 바로 요 시점에서 비상하게 날개를 펼칠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딴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붙는 지역이 있고 가속도가 더 가파르게 붙는 지역이 있고 조금 더 가속도가 적게 붙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붙는 거는 뭐냐면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있는 지역일수록 이렇게 붙고 조금 더 위치가 떨어진 지역일수록 이렇게 더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오픈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미래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은 비싸더라도 오히려 미래가치 훨씬 월등하면 그 지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강남이 막 개발이 될 때 어떻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이 강북 아파트를 역전할 때가 있었어요. 맞죠? 네. 그러나 딱 보니까 강북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강남은 계속해서 개발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가 2억짜리고 강북 아파트가 1억짜리야.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는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개발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야. 왜? 강남 개발될 때 강북 어땠습니까? 개발됐어 안 됐어요? 멈춰있던 상태예요. 왜냐면 강남에 모든 개발이 밀려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쪽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그 당시 2억까지 올라가 있는 아파트와 1억까지 있는 아파트 중에서 어떤 거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겠어요? 결국에는 오른 놈이 올라가야 된다. 응? 물론 이게 올라가면 여기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응? 상승 효과는 어떻게 분명히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도 따라 올라가면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수혜지이기 때문에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띄우게 될 거고 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놈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강남이 올라간 놈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땅값이 4억 5억 찍죠. 여기 지금 손대역 앞에는 4억입니다. 테라노 여기에 가까울수록 4억이고 여기에서 좀 멀어질수록 테라노 쪽에 평당 2억이에요. 그런 땅들이 옛날에 다 100만원에서 150, 200 하다가 1000만원 되다가 억 단위 가다가 억에서 4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어떤 상승 곡선을 개발이 되면서부터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필자는 생각한다. 이 사람이 대박 땅굴을 생각하는데 토지 투자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과는 달리 충분히 계획적이라고 말이다. 자,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인생이 있잖아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맞죠? 여러분들 1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 알 수 있어요? 예측은 가능하죠. 그죠? 예측은 가능하지만 100% 그렇게 대리하는 법은 없어요. 100% 대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여기 지금 오늘 여기서 집에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응?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부와 명예를 이루다가 갑자기 스캔들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방에 무너지듯이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스토리로 나의 인생이 스토리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치 앞을 모르는데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 인생과 달리 충분히 계획적이다 라고 하는 계획적이다. 자, 이미 개발하기 전에 이미 사인이 와요. 자, 봅시다. 자, 새만금 개발이 된다 합니까 안 합니까? 새만금 개발 얘기 많이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미 다 공개되는 정보예요. 이 부분들이 이미 10년 후에 20년 후를 여러분들이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그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2의 평택과 제2의 제주도를 그리고 있다면 토지는 당연히 이 새만금만 한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알겠죠?